네, 유연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.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결국에 이 지수는 약간은 2600선 부근에서 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장을 주도하는 이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아침 분위기 좀 읽어주시죠. 네, 오늘 좀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답답하죠.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, 자동차 등 시장 그동안 지수를 다 올려놨었던 대형 섹터주들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또 그동안 오래 쉬었던 섹터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기계업종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. 조선주 마찬가지, 그리고 오늘은 화학주가 시장 리딩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동안 조금 뭐 재건 관련 이슈라든지 뭐 중국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되면서 어제부터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요.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 쪽들,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. 두산그룹주도 흐름이 좀 좋습니다. 지주에서 두산도 좀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시 또 10만 원대 복귀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, 엔터주들, 게임주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. 특히 엔터주 SM 다시 한번 12만 원대 강하게 돌파되는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엔터주들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고요. 게임주들도 소폭이지만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, 최근에 좀 넥슨 게임즈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죠. 오늘 펄어비스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, 그 외에 뭐 넷마블, 컴투스 등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. 최근에 좀 시세를 내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된 2차 전지하고 반도체, 자동차들은 좀 쉬어가면서 등락하는데요. 이 세 섹터는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, 외국인이 지금 좀 푹 쉬는 모습이고요. 지금 건설기계 쪽들이 지금 대단합니다. 현대건설기계 급등하고요.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도 급등하는 모습,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. 하나오션 중심으로 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. 화학의 리딩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오늘도 조금 불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,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은 조금 조정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이렇게 좀 바뀌는 시장 분위기에 잘 적응하신 분 많이 오늘장 오고 계실 텐데 중국 관련된 종목 담으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? 오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강합니다. 화장품, 의류 쪽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까지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. 중국 모멘텀에 반응하는 오늘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? 가장 핵심은 뭐 많이 빠졌다, 기대가 없다, 뭐 이게 핵심이 되겠죠.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못 올랐다, 뭐 이런 상태 속에서 중국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사실 경기 부양을 강하게 더 하면서 돈을 풀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, 중국도 지금 높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고요. 요번에 뭐 6.18 소비데이에서도 의류 쪽만 제외한다라면 크게 다른 섹터주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렇긴 했는데,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뭐 일단은 중국의 향후의 경기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기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, 기본적으로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미팅하면서 뭐 서로 이제 경쟁은 하지만 뭐 이제 서로 뭐 그러니까 뭐랄까요, 뭔가 좀 아주 반목적인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좀 경쟁 관계는 좀 유도하고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약간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관계가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섹터 쪽에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화장품 주식들은 이제 ODM 쪽 위주로 올라오죠. 지난번에도 이제 ODM 쪽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뭐 이런 쪽으로 위주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강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조금 힘들어했었던, 오늘 보시면 면세점, 카지노, 뭐 최근에 뭐 여행주들은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을 것 같고, 여행주, 그다음에 항공주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또 계속 올라오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들 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뭐랄까 한풀이 같은 느낌으로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고요. 최악의 이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엔터하고 뭐 게임 쪽들도 그동안 좀 힘들었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종목들이 일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이런 쪽들이 지금 좀 순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을 어느 정도 조금 막아주고 있는 상태인데요. 일단 뭐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대비해서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쪽들 중에서 기대치가 없었지만 뭔가 조금 희망의 싹이 보이는 이런 쪽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
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짧게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세요? 아직까지는 좀 추세를 완벽하게 살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가시화적인 뭔가가 좀 보여질 때 더 오히려 추세를 만들 수 있겠죠. 다만 지금 흐름은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느낌? 네,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사실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다른 카지노라든지 뭐 면세점 업체들 대부분이 좀 그렇고요. 그다음에 좀 기본적으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여행이랑 항공은 계속 좋게 봐드렸거든요. 이런 쪽들은 계속 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화장품 면세 쪽도 이런 쪽들은 결국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중국 관계,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소비력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선별적으로 스페셜한 기업들 위주로만 좀 가고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싸다. 이 싸다가 확실히 실적이 나왔을 때도 계속 싸다라고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더 들어오겠죠.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기술적인 반등의 시도지만 이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확인할 때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다. 다만 지금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실 분들한테는 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오늘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로 꺾일 만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세요? 일단 뭐 그 부분도 뭐 진짜 실질적으로 부양책이 나올지 뭐 딱히 꼬집어서 뭐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소비랑 연결되는 부분들 사실 뭐 금리 인하하고 돈을 계속 푼다라는 게 자체가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. 중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 돈을 계속 풀고 금리 인하 시도를 하면서 또 집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부분들이 또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의 부양책을 쓸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또 기계업종이라든지 뭐 화학업종 이런 쪽들도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거 하나만으로도 해당 섹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부양과 관련해서 이 섹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관련 섹터주들이 움직였다고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도 중국의 소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은 크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서 포인트를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은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한중 관계 개선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스며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한중 관계 개선 여부가 오히려 해당 섹터와 종목들한테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이 좀 반갑기도 하고 오랜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서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어요.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요. 네, 조선기계화학 등 경기민감주의 강세입니다. 어제도 이 키워드가 있었잖아요. 연속성을 보여주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좀 재건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건설 기계 쪽들은 아까 중국의 경기 부양이랑도 또 맞닿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. 지금 대통령 해외에 나가서 뭔가 가시화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도 반영이 되고 있죠. 어제 방산주들도 좀 그래서 올랐었고요. 또 전체적으로 지금 기계업종들 보시면은 두산바켓, 진성 TEC, DY 파워 중심으로 해서 강하고 인프라코어,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현대 건설기계 급등 나타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재건 이슈와 뭐 경기 부양 이슈 다 같이 맞닥뜨려져 있고 이 기계주들은 원래부터 실적이 좋았거든요. 실적도 되는데 기대감도 또 살아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하고 화학주들은 기대감은 1도 없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 뉘앙스를 보니 여기서 더 심하게 뭐 업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화학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특히 화학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영향 많이 받습니다. 중국에서의 제조업 경기라든지 소비 이런 쪽들이 좋아져야지만 국내 화학업체들의 제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시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뭔가 좀 개선점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.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금호석유도 많이 올랐죠. 대한유화도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화학 업황 자체는 바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에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나다 보니까 화학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이쪽도 추세라고는 볼 수 없지만 바닥 탈출의 신호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다. 그래서 화학업종도 분명히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롯데정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추세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. 이런 쪽 가성소득 쪽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 화학업체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중소형 화학업체들의 좀 흐름까지도 같이 좀 챙겨보시고 조선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 선박수주라든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
관점에서 실적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중공업, 한국조선해양, 그다음에 미포조선, 특히 오늘 뭐 하나오션 급등하는 모습 좀 나타나듯이 최근에 보면은 거래 정지됐다가 기업 분할하고 급등하는 종목들 내지는 사명 변경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하나오션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역시 뭐 주가만 놓고 보면 예전 4만 원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뭐 타겟 목표가라고 1차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최근에 수급들이 좀 좋은 편입니다. 조선주 쪽으로 이런 쪽들도 좀 추세 대응하시되 조선도 뭐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보유 전략과 뭐 흔들 때 저점 매수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고점 부분까지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조금 더 뭐 기계 외 화후의 조선주들한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. 그 이면에 보면 철강주들도 어제 좀 많이 움직였죠. 철강과 비철금속주들도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쪽도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좀 경기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좀 건자재랑 같이 좀 엮이면서 회복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 대비 좋은 쪽은 대체로 중국발 모멘텀을 좀 봤는데 그렇지 못한 쪽, 조정을 나타내는 쪽 2차전지와 반도체의 뚜렷한 약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 뭐 폐배터리 몇몇이라든지 2차전지 내에서도 이 몇몇의 종목은 강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. 2차전지와 반도체의 조정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? 네, 뭐 2차 전지는 진짜 에코프로만 보고 달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에코프로 또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아침보다는 지금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. 대주전자도 좀 낙폭 줄였고 뭐 전반적으로 다른 소재주들도 좀 낙폭을 줄인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. 2차 전지가 약간 요즘 사실 조금씩 약간 느낌으로는 뭐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 뭐 공장 건설 허용할 것 같은 느낌.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뭔가 니네 다 똑같이 경쟁해라,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중국 기업과 유럽에서 맞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얘기가 계속 조금씩 신문이라든지 뭐 인터넷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또 양극재 수출 가격 이제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 두 달 연속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 좀 시세를 강하게 내면서 올랐던 스타 종목들이 조금 약세로 좀 전환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에서는 뭐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에코프로 하나만 받쳐놓고 또 나머지들도 빼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적인 조정 여부 그다음에 종목 하나하나별 개별적인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도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. 뭐 그다음에 반도체도 대형주는 살짝 탄력이 떨어진 상태 속에서 중소형주들 오늘 변동성이 큽니다.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밀리면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침에 깊은 조정이 나왔던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주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. 되게 깊은 섹터주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. 또 이런 쪽들하고 후공정 패키징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들은 밀리면 관심 있게 좀 보셨던 종목들이라면 접근 시도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는 밀리면 모아가는 전략 좀 계속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2차 전지는 물론 지금 약간 탄력이 떨어져 있지만 그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에코프로가 뭐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종목 하나하나별로 지금 좀 약간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거든요. 보유하신 종목들을 좀 잘 체킹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2차 전지와 반도체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으시네요. 2차 전지는 다소 좀 신중해야 된다. 반도체는 조정 받을 때마다 사모아 가자. 또 확신을 가지고 보는 섹터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